전적으로 후천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몰라서 욱하는 거거든요. 뭔가 되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특히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가 좋아졌다고. 아이가 뭔가 미묘한 말할 수 없지만 빛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었는데 다음으로는 참 대처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 상황이 조금 생겼을 때 욱! 하고 빵! 터트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힘들 텐데 저는 이제 덩치도 좀 있고 키도 크고 한데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선생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욱하는 아이들? 어렵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 이 기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화를 어떻게 주체를 못한다거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유리창 깨지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간의 화를 네. 창을 깨는 행위, 그러니까 창을 깨면 소리도 크게 나고 순간 상처가 입으면서 그 화가 조금 해소되나 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유리창 깨져서 부모님들한테 유리창 값이 얼마다 이거를 배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전화하는 게 사실은 큰 일이었어요. 거의 매주 반복되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뭐 학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죠. 내 안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이렇게 누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편이세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 감당할 수 없는 화라면은 그 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터트리게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 네.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소리를 지르게 된다거나 네.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알아차린다거나 좀 더 이 원인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무엇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판단하려고. 그렇지만 어쨌든 판단과 감정은 다른 분야라서 그 감정은 계속 이렇게 눌리게 되죠. 네네. 눌리게 맞아요. 되죠. 어떤 편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잘 잘 알아차리나요? 네, 감정은 잘 알아차리는데 저 역시 그거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을 잘 아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회피로 잠을 잔다던가 이런 걸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선생님들의 부모 세대나 저나 뭐 저의 부모님 세대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냥 감정은 뭔가 나쁜 것이고 특히 불쾌한 어떤 불편한 감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해서는 안 되고 느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억압돼서 자랐거나 아니면 꼭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축소하거나 그건 잊어 이렇게 다른 거 좋은 대로 생각을 돌려봐 이렇게 전환하거나 그런 식의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약간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에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좋은 감정을 많이 들으는 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렇죠. 식의 접근으로 저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거든요. 심지어 이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그 장기와 감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장이나 방광이 나빠지면 공포를 자주 느껴요. 간이 나빠지면 분노를 잘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지면 위가 나빠져요. 반대로 위가 나빠져도 생각이 많아지고 화를 많이 내도 간이 상하고 공포를 많이 느껴도 신장이나 방광의 기능은 상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라고 말을 하죠, 동양의학에서는. 그리고 아직 그 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분분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성을 다루는 논리적 뇌와 감정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감정을 특히 감정과 관여가 되는 것이 이렇게 뇌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3층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가장 그 생존에 관련된 호흡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 관련된 뇌를 변연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과 관련된 가장 뇌를 이렇게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뇌, 특히 파충류의 뇌라고 말해지는 이 변연계 여기에서 감정이 그 격렬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건 뭐냐면 그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격렬한 감정의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뇌의 혈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몰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전투력의 기능을 거의 멈추는 상태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하느냐, 도망치느냐, 얼어붙느냐 이걸 판단하고 빨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하면 큰일 나요. 잡아먹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는 그러한 순간에는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학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욱하는 아이들은 되게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게 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 감정이 아니거든요. 불쾌한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짜증난 것도 있고 화가 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의 덩어리를 얘가 어떻게 알아차리지도 못하다가 한꺼번에 팡 터뜨리는 게 이게 욱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보통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이게 선생님 부모님 앞에서 어따 대고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보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담임반 애 중에 하나가 사내애가 화가 나면 사물함에 문짝을 주먹으로 친 애가 있어요. 저는 그 주먹에 실금이라도 갔을까봐 진짜 막 가슴이 차클렁하죠. 이 애들 뼈도 요새 허걱뼈라서 금방 금가잖아요. 그랬는데 얘 이제 그런 문제로 아빠를 만나서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상담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저도 소년일 때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욱하는 아이 부모 뒤에 욱하는 부모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감정에 잘 대응하게 이렇게 배우는 환경, 양육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도 그 부모도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공감하고 뭐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후천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스스로 깨지면서 알아차린 거죠. 우리들도 그랬을 수 있고 그 아버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아빠에게. 그럼 아빠가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겠네요. 내게 욱하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다. 예. 그 1년 뒤에 우연히 통화가 됐어요. 왜 통화를 했냐면 그 아이가 그 아빠 만나고 한 열흘인가 지났는데 뭔가 되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보냈어요. 아이가 뭔가 미묘한 말할 수 없지만 빛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었는데 다행입니다. 집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자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뒤에 이제 이 책에다가 쓰면서 궁금해져갖고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별로 해준 말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웃기 많이 줄었고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특히 학습에 집중하는 태도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어떤 감정은 나쁜 거야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는 공감을 해주되 그 어떤 막 이걸 치는 행동, 친구를 때리는 행동 이렇게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는 그런 행동만큼은 하지 않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충분히 그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바람직한 행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다음부터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예시 문장들을 좀 써주셨어요, 책에. 그래서 첫 번째 쓰신 게 이제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 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 네.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의심해봐. 이런 그렇죠. 예시 문장들이 굉장히 바로 쓰실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내 마음이 왜 불편해졌는지 가만히 느껴본 다음에 이것을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알리고 요구를 말할지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아이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몰라서 욱하는 거거든요. 부모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되고 학교에서도 물론 우리는 그런 행동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는 그런 요즘 그걸 감정 코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아시고 교사들이 알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 아이가 그렇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떤 행동으로 아이의 그 감정을 돌리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그것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다음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할래? 라든가. 근데 이제 보통 최성애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심장에도 뇌가 있어서 심장과 뇌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심호흡을 깊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심장에서 보내는 정보들을 뇌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순간을 이렇게 하는 감정을 이렇게 잠깐 누기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부모님이 하죠. 같이 연습을 좀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깊게 같아요. 호흡을 깊게 이렇게 심장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깊게 쉬는 거죠. 제가 계속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이마다 해결 방책은 다를 수 있고 아마 아이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릴지는 아이가 그러니까 더 잘 알 부모들은 수 있을 것 항상 같아요. 정답을 해결책을 달라고 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그 순간순간에 내 아이를 가장 직면하고 가장 잘 알아차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반발 뒤로 빠져봤다가 이렇게 아이와 조율할 수 있는 건 부모뿐이에요.